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패닝 프로토콜 설정과 그리고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여기 지금 이 스위치의 루프를 방지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보통 이렇게 스위치가 여러 대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스위치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서로 안정적이게 전송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중화를 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이중화를 해서 연결을 하면은 이 이중화된 이 영역 안에서 데이터가 계속 도는 루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이중화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루트 브릿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루트 브릿지는 일종의 그 스위치들 중에 대장 내지는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스위치인데, 그런 루트 브릿지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스위치들과 연결이 돼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 스위치 현재 1이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이 스위치 1이고 오른쪽이 스위치 2인데요. 이 스위치 1과 2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 스위치가 기본적으로는 VLAN 1번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VLAN 1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스위치 1번이 현재 디스 브릿지 이즈 루트라고 해서 이 스위치가 현재 루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 스위치 1번과 스위치 2번은 23번과 22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1번, 이 루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역할이 이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목적지 포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2번에 보이는 이 스위치 2번에서는 루트 포트와 그리고 현재는 현재 23번 포트는 이 alternated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alternated 포트는 이제 대체 포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스위치 1과 2 사이에 지금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포트는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되어 있다가 현재 이 왼쪽에 지금 양쪽 모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활성화된 라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이 비활성화된 포트가 활성화가 돼서 이중화 역할을 해서 데이터가 손실 없이 전달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포트가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alternated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BLK 블락, 그러니까 막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계속 루핑이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스위치 1과 스위치 2에는 제가 VLAN 50과 70을 모두 지금 여기에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VLAN 같은 경우에는 VLAN은 이 스위치 안에서 어떤 가상의
또 통신망이자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VLAN 같은 경우에는 VLAN별로 이렇게 루트 브릿지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위치 1을 VLAN 50의 루트 브릿지로 설정을 할 거고요. 스위치 2번은 VLAN 70의 루트 브릿지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여기서 VLAN 50을 스위치 1번에서는 제가 루트로 만들 거고, 이렇게 프라이머리라고 하면은 이 VLAN 50이 루트 브릿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패닝 트리 VLAN 70은 루트 세컨더리라고 해서 이제 VLAN 70은 이 VLAN 70에 대한 이제 그 루트 메인을 보조하는 보조망, 그래서 세컨더리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2번에서는 아까 제가 VLAN 70을 스위치 1에서는 이제 세컨더리로 설정했으니까 여기선 프라이머리 메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를 여기 루트를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설정을 해줬고, 그리고 50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예비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LAN 50의 이제 루트 브릿지가 되고, 스위치 2번은 VLAN 70의 루트 브릿지가 돼서 각 VLAN별로 이제 루트 브릿지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AN 50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스위치 1번에서 This bridge is the root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이번에는 VLAN 70에 대해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설정을 보면은 스위치 2번에서 This bridge is root라고 해서 이제 VLAN 70에 대한 루트 브릿지는 스위치 2번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ACL 설정을 할 건데요. 문제 보면은 PC 2번은 서버 0으로 www 이 웹서버가 수행되지 않도록 ACL을 설정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ACL은 이제 접근과 관련된 설정인데 제가 설정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1에서 네, 여기서
어세스 리스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세스 리스트 100 데니 TCP 네, 먼저 제가 어세스 리스트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어세스 리스트 설정을 할 거고 이 100이라고 했는데 어세스 리스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99번까지는 이제 표준형 어세스 리스트 설정입니다.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신자의 IP 주소만 가지고 내가 이 패킷을 통과시킬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번부터 199번까지는 이제 확장형 어세스 리스트 컨트롤이어서 확장형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송신자의 IP 주소뿐만 아니라 목적지 IP 주소, 뭐 프로토콜, 포트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으로 설정을 할 거고 거절을 할 건데 이제 TCP로 들어오는 거에 192.168.0.0 네트워크고 뒤에 이제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이제 255번이니까 이 192.168.0.0 네트워크가 뒤에 이 0/24번에 이제 192.168.0.0 네트워크에 여기가 0부터 255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전부 다 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192.168.0/24에 해당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거절을 할 거고 0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일 때 거절을 하냐면은 192.168.0.129 현재 이 주소는 이제 웹서버의 주소죠. 현재 이 주소는 이제 서버의 주소죠. 서버의 주소고 서버의 주소인데 서버 중에서 이 EQ가 이제 같다는 뜻인데 www는 이 서버에 이제 웹서버로 진입을 할 때 웹서버로 접근을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2.168 0.0 네트워크에서 이 웹서버로 접근을 하는 모든 패킷은 이 라우터에서 넘겨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어세스 리스트 100에 이제 규칙을 추가하는데 아까 위에서는 데니로 막았는데 밑에서는 8 및 그다음에 IP, AN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Y로 나오는 이유는 먼저 여기서 한번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그 외에 해당하는 IP들은 허용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정을 만약에 안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어세스 리스트에 이제 데니 설정이 들어가서 모든 IP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설정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한을 설정을 해주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다른 IP들에 대한 설정을 통과를 해주게끔 해야 이제 웹서버와 다른 이제 네트워크 장비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하면은 설정한 조건을 이제 인터페이스에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슬래시 0.20 이 서브 인터페이스에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IP
그룹 백 아웃이라고 해줄 거고요. 이 백아웃이라는 뜻은 이 현재 서브 인터페이스 그 VLAN 20에 대한 서브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에 이제 이 어세스 리스트 아까 설정했던 이 100번에 대한 설정을 넣어줄 거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웃의 의미는 이 아웃은 라우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라우터에서 나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F0/0 이곳에 서브 인터페이스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라우터에서 패킷이 일로 나갔을 때 나가는 설정에 대해서 이 어세스 리스트 이런 제약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이 PC2에서 이 웹서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PC2가 이 스위치를 거쳐서 라우터에 가고 라우터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타고 라우팅을 받아서 이 서버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웹서버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우터까지 가는데 라우터에 가서 라우터에서 이 라우팅을 해서 이 웹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하는데 전달할 때는 이 여기 있는 F0/0.20이라는 서브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서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갈 때 이 네트워크 192.168.0.20 네트워크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막겠다라는 데이터를 막는 설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세스 리스트에 대한 설정은 아웃이 있고 인이 있는데 이 인과 아웃은 포트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라우터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라우터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어세스 리스트 설정을 하는 거고 반대로 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면 라우터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나가는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나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적용이 되었는지 먼저 라우터에서 어세스 리스트에 대한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설정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PC2에서 과연 웹서버로 접근이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는데 타임아웃이 떴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PC2가 아니라 PC0에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0에서 보내니까 PC0은 제약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라우터를 거쳐서 바로 서버로 접근이 가능했지만 PC2는 아까 라우터에서 일로 나가는 곳에 제약을 걸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리퀘스트 타임아웃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1과 R2의 텔넷 접속을 하도록 설정을 해볼 건데요. 어차피 설정은 동일하니까 제가 R1에서만 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이곳에서만 R1과 R2의 텔넷 접속을 하게 설정을 해라. 아마 이제 서버에서 이제 R1과 R2 쪽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 라우터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밋 허가 설정을 해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형 그 액세스 리스트 컨트롤로 이렇게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의 IP 주소 현재 19168.0.9가 이 서버의 IP 주소이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서버에서 오는 이 IP 주소를 이 IP 주소는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서버는 허용하고 나머지 IP는 접근을 거절한다라는 규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ny는 모든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IP 주소는 거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line virtual 그래서 가상 터미널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터미널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어세스 그룹을 했는데 터미널은 어세스 클래스라는 설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로 들어오는 그런 터미널로 들어올 때 이 어세스 지금 방금 만든 리스트 이 1번에 대한 설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세스 클래스 1번인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만든 extended라고 되어 있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확장형 ACL 설정이 위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탠다드라고 해서 방금 만든 이제 표준형 표준형 ACL에 대한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PC PC2와 그리고 혹은 서버에서 이게 접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저번에 할 때 텔넷을 막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레디우스랑 AAA 설정할 때 그때 트랜스포트 인풋 SSH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쇼 런을 하면은 이제 해당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상 터미널에 대한 설정을 한 부분을 봤는데 이 가상 터미널 설정을 방금 이제 어세스 클래스에 대한 설정과 그리고 로그인에 대한 설정 들어올 때 이제 서버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그때 설정을 했었고 트랜스포트 인풋 SSH 이제 인풋 이 가상 터미널로 들어오는 거는 SSH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어세스 리스트로 이렇게 해놨어도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이 SSH만 허용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텔넷은 아마 접근이 안 될 거고 SSH로만 설정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H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물어보고요. 아하, 원래 이렇게 가상 터미널을 할 때는 이, 이 이네이블 설정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 라우터에서 이제 이네이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여기서 enable secret 제가 시스코라고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리고 enable 네,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R1에 접근이 돼서 R1에 대한 제 설정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nable Secret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MD5 알고리즘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아까 적용했던 스패닝 트리 그리고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PC2에서 한번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커넥션 refused by remote host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른 곳에서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커넥션이 거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VLAN STP에 대한 모든 문제 해석 관련된 설정들을 맞춰보았습니다. 네, R1이 한 것처럼 똑같이 R2도 하면은 네, 설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